여러분은 삼성전자 주식 갖고 계시나요?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이번 소식은 그냥 지나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역사상 최대 실적을 찍어버렸거든요. 이 소식에 삼성전자 주가도 들썩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이런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 삼성전자가 2025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93조 원, 영업이익 20조 원.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전망치를 웃도는 성적이었어요. 특히 국내 단일 기업이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넘긴 건 처음이었죠. 이번 실적의 중심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었어요. 아직 사업부별 구체적인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반도체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 솔루션의 4분기 영업이익만 16에서 17조 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이에요. 이는 전체 영업이익의 무려 80%에 달하는 수치죠. 사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선두를 앞다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다시 차지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D램부터 이야기해볼게요. D램은 메모리 반도체의 한 종류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그리고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때 사용되는 메모리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4분기 이 D램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가운데 범용 D램을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요. D램의 가격이 오를 때 물량을 가장 많이 팔 수 있으니 실적이 크게 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를 여러 빅테크 기업에 공급하는 데도 성공했어요. HBM은 AI 반도체가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확장하면서 HBM을 찾는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어요. 지금으로선 HBM이 한 번에 가장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메모리라 사실상 대체 수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흐름 속에서 구글과 아마존은 물론 엔비디아까지 HBM 주문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HBM 출하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했고 이것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 거죠. 그렇다면 반도체 시장 앞으로도 더 커질까요?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빅테크들은 AI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을 더 큰 위험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도체 업계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며 삼성전자의 미래도 밝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D램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의 HBM 출하량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일각에서는 올해 삼성전자의 누적 영업이익을 129조 원, 작년보다 197% 증가한 수치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주가도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15일 장마감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14만 3,900원이었으나 글로벌 투자은행의 맥쿼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너무 일찍 팔지 말라며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4만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어요. 과연 삼성전자는 꿈의 24만 전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삼성전자의 주식을 더 매수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2025년 투자시장, 돌이켜보면 조금 특이했죠?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부동산 거래는 꽁꽁 얼어붙었고 한때 가장 뜨거웠던 AI 종목들은 버블 논란 속에 널뛰기를 반복했어요. 결국 투자자들이 몰려간 곳은 바로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왜 그렇게 금에 몰렸던 걸까요? 그리고 2026년 금에 투자해도 괜찮은 걸까요? 지난 한 해의 금값은 말 그대로 기록적인 상승을 보였어요. 2025년 한 해 5대 시중은행의 골드바 판매액은 약 6,780억 원.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였는데 전년도인 2024년 전체 판매액보다 무려 4배나 큰 규모입니다. 팔려나간 금의 무게도 1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으니 단순히 금에 관심이 생겼다를 넘어 일단 사고 보자는 심리가 시장에 퍼진 셈이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금에 몰렸던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커진 불안 심리를 꼽습니다. 먼저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고관세 정책과 보호무역 기조가 전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들었잖아요.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시장 전체가 공포에 질려버린 겁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위기가 제대로 기름을 부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 없이 길어지고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에도 군사적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기 시작했거든요. 상황이 이쯤 되니 종이 화폐보다는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이 최고다라는 믿음이 투자자들 사이에 번진 겁니다. 마지막 결정타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였어요. 보통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의 힘은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때문에 이자는 없어도 내 자산 가치를 확실히 지켜주는 금이 투자자들 눈엔 훨씬 예뻐 보였던 거죠.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거래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었고 갈 곳을 잃은 자금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이동한 측면도 컸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흐름이 금에서 멈추지 않고 은과 달러로도 빠르게 번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2025년 실버바 판매액은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은은 금처럼 든든한 안전자산이기도 하지만 반도체나 태양광 같은 미래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소재라는 점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은 가격은 연초보다 무려 180%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달러도 다시금 주목받았어요. 환율이 연중 1,400원대를 웃돌자 조금이라도 쌀 때 미리 사두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방어적 투자가 하나의 대세로 자리 잡았거든요. 덕분에 5대 은행의 개인 달러 예금 잔액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였죠. 여기에 변동성이 너무 컸던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의 피로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다시 전통 강자인 금으로 회귀하는 모습까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2026년에도 금 투자 괜찮을까요? 일단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고 전 세계적인 긴장 상태가 쉽게 풀리지 않는 한 금 수요는 당분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다만 경계해야 할 부분도 분명합니다. 2025년에 워낙 금값이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이쯤이면 충분히 벌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금을 팔기 시작하면 금값이 잠시 내려가거나 변동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전쟁 리스크가 줄어들면 금값이 조정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2025년은 어떻게 자산을 지킬지 고민하던 한 해였죠. 2026년 시장 역시 투자자들의 불안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확실성의 시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금은 얼마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투자 전략을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